그동안 몰랐던 오페라의 진짜 속 이야기. 정태양의 오페라 인사이드. 알고 보면 더 흥미로운 오페라의 세계로 안내해 주시는 분이죠. 오페라 코치이자 피아니스트인 정태양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피아니스트 정태양입니다. 한 주 동안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네, 저는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그 바그너의 니벨룽의 반지 하이라이트 공연이 드디어 끝났습니다. 대성황리에 마쳤다고 소문이 자자던데요. 아, 정말요? 네. 많은 분들이 보러 와주셔서 또 바그너 음악을, 특히 이 오페라라는 장르를 즐기신 것 같습니다. 네. 자,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 베르디 오페라 리골레토 소개해 주시죠. 네, 광대 리골레토는 도덕적 그리고 정서적 이중성을 가진 인물이었습니다. 궁정에서는 몬테로네의 딸이 희생되는 것을 조롱하면서 집에서는 딸을 위해서 모든 것을 희생할 수 있는 사람이었죠. 그렇게 두 얼굴을 갖고 사는 이 리골레토에게 몬테로네 백작의 저주가 내려집니다. 바로 그 저주는 이 두 개의 세계가 서로 분리될 수 없음을 이야기합니다. 이 리골레토는 궁정에서 자신이 참여하고 방조했던 폭력의 구조를 이제 자신의 가정 안에서 경험하게 됩니다. 네, 오늘 방송 처음 듣는 분들을 위해서 지난 시간의 줄거리를 좀 요약해 주실까요? 네, 이 이탈리아의 만토바 공국에서 만토바 공작을 모시는 광대 리골레토에게는 세상에 하나뿐인 소중한 딸 질다가 있습니다. 이 리골레토는 세상이 하도 험하기 때문에 외부 세계와 격리해서 딸을 집안에서만 숨겨서 기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만토바 공작이 샅샅이 뒤진 건 아니겠지만 아주 우연히 질다를 발견하고 유혹을 하게 되는데, 이 순진한 질다는 만토바 공작을 진심으로 사랑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 공작의 신분을 학생으로 오해를 하고 있었던 거죠. 한편 이 리골레토는 궁정의 귀족들에게 끊임없이 원한을 사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공작 옆에 붙어서 남의 험담을 주로 하는 일을 했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이 몬테로네 백작은 딸을 잃게 될 것이라는 저주를 퍼붓게 됩니다. 이 베르디는 처음에 이 작품의 제목을 저주라고 하려고 했을 정도로 이 작품에서 저주라는 것은 핵심적인 키워드입니다. 네, 1막에서 질다가 납치되는 장면으로 마무리가 됐습니다. 자, 그 다음에 어떤 이야기가 펼쳐질까요? 네, 공작은 질다가 사라진 것을 알고 슬퍼하게 되는데요. 그런데 궁정의 신하들이 나타나서 리골레토의 연인을 잡아왔다는 소식을 전합니다. 그러니까 딸을 연인으로 오해를 했던 거죠. 그리고 잠시 후에 궁정에 나타난 이 리골레토는 신하들과의 대화를 통해서 질다가 궁정에 잡혀 있다는 것을 눈치채게 됩니다. 그때서야 이 신하들은 리골레토가 찾는 사람이 애인이 아니라 딸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리골레토는 질다가 있는 방으로 달려가려고 하지만 신하들이 문을 막아서고요. 그 순간 리골레토는 완전히 폭발하게 됩니다. 처음에는 신하들을 향해서 분노하고 위협을 하지만 그 문이 끝내 열리지 않자 리골레토의 태도가 바뀝니다. 딸을 구해내기 위해서 신하들에게 무릎을 꿇고 간청합니다. 이 장면에서 그 유명한 리골레토의 아리아가 나오는데요. 이 아리아는 어떻게 보면 이 바리톤 아리아 중에서 정말 중요한 위치에 차지하고 있는 고뇌의 아리아 아닙니까? 맞습니다. 이게 그냥 기술적으로 어렵다는 것을 이야기하기보다요. 정말 이 캐릭터가 되어서 노래한다는 그 수준까지 올라가기는 정말 어려운 것 같습니다. 특히 이 가사가 이렇습니다. 간신들아, 저주받을 족속들아라고 시작을 하는데, 그냥 분노하고 어떻게 싸워보려는 것이 아니라 후반부에는 정말 간절한 애원, 기도처럼 이제 변화해야 되는 거거든요. 이 아리아를 통해서 지금까지 리골레토가 보여왔던 모습들이 있잖아요. 공작 옆에서 끊임없이 누군가를 조롱하고 놀리면서 자신이 총애를 받아온 그 가면이 이제 벗겨지고, 여기에서는 딸을 잃을까봐 노심초사하는 아버지의 모습만 남겨지는 거죠. 그래서 권력을 가진 광대에서 힘없는 아버지로 한순간에 위치가 변하는 그런 노래라고 할 수 있고, 저는 드는 생각이 이 곡에서 오케스트라가
특히 그 바이올린의 움직임이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롤러코스터를 타듯이 계속 움직이거든요. 근데 저는 그 장면을 제가 피렌체 마쪼 극장에서 파비오 루이지라는 지휘자가 지휘할 때 느꼈던 것인데 그냥 롤러코스터라는 끝나지 않는 그 소용돌이를 타버린 이 아버지를 작곡가가 표현하려고 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바이올린의 선율이 끊기지 않고 리골레토를 미로 속에 가둬버린 그런 느낌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말씀하신 오케스트라 어떻게 보면 간주가 끝나고 네, 노래 들어오기 전에 한 마디가 네, 있는데 거기 페르마타가 있어요. 네, 멈춰 있죠. 예, 저는 그 부분이 정말 베르디의 뭐랄까 작곡의 정점이라는 생각이 드는 게 네, 가장 이 강력한 음악은 아무 소리도 안 나는 것. 그렇죠. 거기는 예. 그 리골레토라는 사람의 숨소리만 겨우 들릴 것 같아요. 예. 너무나 큰 리골레토의 분노를 네. 아무 음악 없이 표현했다는 점도 저는 참 인상적이고 잊지 못합니다. 맞습니다. 자, 지난 시간에 테너 주세페 디 스테파노, 소프라노 마리아 칼라스 등 전설의 성악가들이 공연한 1952년 멕시코시티 실황 앨범으로 들려드렸는데요. 오늘은 다른 앨범을 가져오셨습니까? 네, 지난 시간 음반이 실황 앨범이기도 하고 워낙 오래돼서 그 가수들과 지휘자의 에너지는 느낄 수 있었으나 음질이 조금 좋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더 매력이 있는 또 다른 음반 하나를 가지고 왔습니다. 비교해서 들어보셔도 좋을 것 같아서요. 1998년 도이치 그라모폰에서 발매된 제임스 르바인이 지휘한 앨범이고요. 메트로폴리탄 오페라 오케스트라가 연주하고 루치아노 파바로티가 만토바 공작, 블라드미르 체르노프가 리골레토, 그리고 셰리스 튜더가 질다를 노래한 버전입니다. 이 만토바 백작의 로차나 파바로티가 우리가 전에 들려드렸던 앨범의 주세페 디 스테파노를 보고 노래를 시작한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여러분도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 앨범에서 분노하는 리골레토의 아리아 들어보시죠. 코르티지아니 비라цца 단나타, 천벌을 받을 가신드라. 바리톤 블라드미르 체르코프, 제임스 레바인이 주시하는 메트로폴리탄 오페라 오케스트라 연주로 만나보시죠. 리골레토의 아리아 코르티지아니 비라цца 단나타, 천벌을 받을 가신드라. 바리톤 블라드미르 체르노프, 제임스 레바인이 주시하는 메트로폴리탄 오페라 오케스트라 연주로 감상하셨습니다.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이 리골레토라는 이 캐릭터가 이 절망하는 그 부분이 굉장히 부드러운 음성으로 막 울부짖어서 슬픈 게 아니라 뭔가 조금의 절제가 있는 듯한 느낌이었던 것 같아요, 저는. 그러셨군요. 저는 참 이 아리아를 바리톤으로서 정말 대단한 아리아라는 생각이 드는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또 우리나라의 고소영 교수님 네. 버전을 너무 좋아합니다. 저도 아주 과거에 그 대구 오페라 하우스의 라이브부터 네. 예, 정말 그 모든 사람이 놀라지 않았을까요? 정말. 마지막에 B 플랫으로 올리시는 거죠. 그리고 외국인들도 굉장히 경탄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네, 여러분 기회가 되시면 바리톤 고성현 교수님의 리골레토 아리아도 꼭 들어보시기를 추천합니다. 신재현님, 이 절절한 아버지의 아리아, 밉다가도 이 아리아를 들으면 리골레토가 불쌍해집니다. 남자 아리아 중에서는 이 아리아를 제일 많이 들은 것 같아요. 리골레토는 제가 제일 사랑하는 오페라 중 하나거든요. 또 이 아리아의 또 매력을 신재님이 잘 알고 계신 것 같습니다. 그런 것 같습니다. 저도 그런 생각, 밉다가도 불쌍해지잖아요. 근데 저는 그럼 그런 짓도 왜 했어? 라는 생각을 저는 자꾸 하게 되더라고요. 자, 김혜영님, 와 태양님 반가워요. 두 분 케미가 정말 좋아서 OR 모신 저도 재밌게 잘 듣고 있어요. 다음에 오페라 보면 안 좋을 것 같아요. 보내주셨습니다. 네, 우리 또 이 정태양의 오페라 인사이드를 애청하시면 오페라 보러 가셔서 절대 졸지 않고 재미있게 보실 수 있습니다. 자, 오페라 인사이드 오늘은 베르디 리골레토 만나고 있습니다. 리골레토 드디어 딸 질다를 찾게 되죠. 네, 갑자기 침실 문이 열리면서 농락당한 질다가 뛰쳐나옵니다. 아버지는 마음이 찢어지고요. 자신은 나쁜 짓을 해서 딸을 키웠어도 딸만은 행복하기를 바랐는데 그 기대가 처참하게 무너집니다. 이 아버지 리골레토의 마음도 너무나도 무너졌겠지만 딸 질다의 마음도
상당히 복잡할 것 같습니다. 그렇죠. 공작에게 배신당한 슬픔도 있을 거고 또 사랑에 대한 미련도 있을 거고 그리고 수치심 그 굉장히 많은 연출에서 이 장면을 노골적으로 표현하곤 하는데요. 네. 그리고 아버지에 대한 죄책감도 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질다는 아버지에게 그간 있었던 일을 이야기합니다. 교회 갈 때마다 한 청년을 만났고 그가 자신을 사랑한다고 그것을 믿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거 제가 가장 슬퍼하는 장면이거든요. 네. 그리고 그 청년이 만토바 공작이었다는 사실을 털어놓고요. 그녀는 공작에게 속았다는 것을 이미 깨닫고 있었지만 여전히 사랑하고 있었던 거죠. 겉으로 보면 자신의 첫사랑을 이야기하는 것 같은데 이 상처를 처음으로 아버지에게 고백하는 장면입니다. 왜냐하면 이 질다는 정말 집에만 있어서 이런 일을 아예 겪어본 적이 없는 인물이거든요. 네. 그리고 아버지의 과잉보호 속에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아버지에게 이야기한다는 것은 더욱더 힘들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질다의 고백이 끝나고 나면 리골레토가 딸을 위로하면서 이중창으로 바뀌게 됩니다. 이 장면을 지나면서 리골레토는 결심하게 되는데 내 딸을 이렇게 만든 만토바 공작에게 어떻게든 복수하겠다라는 생각을 하죠. 리골레토 오페라 전체에서 이 부분이 아주 중요한 전환점 아니겠습니까? 네, 이 단순히 순진한 소녀가 아니라 사랑 때문에 고통받고 스스로 선택을 하는 인물로 발전하게 됩니다. 이 장면에서도 사실 질다라는 인물을 노래할 때 그냥 정말 소녀 같은 가는 목소리가 아니라 성숙한 여인의 목소리까지 들려줘야 된다는 그런 이제 기술적인 변화도 생기게 되죠. 그리고 이 리골레토는 그저 내가 저주받은 광대가 아니라 딸을 사랑하는 진짜 아버지가 되어가는 그런 전환점인 것 같습니다. 들어보겠습니다. 페르디 리골레토 이막종 질다와 리골레토의 이중창입니다. 토탈레 페스테 알 템피오 교회에 갈 때마다 소프라노 셰리 슈트더 바리톤 블라디미르 체르노프 제임스 레바인이 지휘하는 메트로폴리탄 오페라 오케스트라 연주입니다. 질다와 리골레토의 이중창 토탈레 페스테 알 템피오 교회에 갈 때마다 소프라노 셰리 슈트더 바리톤 블라디미르 체르노프 제임스 레바인이 지휘하는 메트로폴리탄 오페라 오케스트라 연주로 감상하셨습니다. 이동일님, 그녀의 목소리에서 수선화 향기가 순정으로만 가득한 목소리가 점점 보내주셨습니다. 유영주님, 질다는 사랑의 콩깍지가 단단히 씌었네요. 산전수전, 공중전은 몽땅 겪은 아빠. 리골레토의 말을 뼈에 새겨 들었어야 했는데요.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유영주님 정확하게 파악해 주셨습니다. 항상 이 오페라를 볼 때마다 그 생각이 지워지지가 않습니다. 자, 리골레토는 딸을 제대로 보호하지 못했다는 사실에 큰 고통을 느끼게 되는 인물인데요. 리골레토라는 작품을 포함해서 페르디는 보호와 책임 문제에 천착했다고 하는데요. 이 점은 그의 삶과 무관하지 않다는 견해도 있습니다. 네, 저도 이제 베르디의 생애를 굉장히 추종했어서요. 그와 관련된 많은 장소들을 가보고 막 자료도 찾고 했었었는데 베르디의 오페라에서 계속 반복되는 이야기가 이제 보호 그리고 책임입니다. 그리고 실제 삶에서는 그게 그냥 가족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또 실제로 젊은 시절에는 가족을 잃기도 했었고요. 이게 나중에는 공동체 전체의 문제로 확장을 시켰습니다. 베르디는 사실 그 당시에 그냥 정말 유럽 전체를 흔들고 그리고 이제 미국에까지 영향력을 끼친 작곡가 그러니까 최고의 셀러브리티였습니다. 그래서 산타아가타라는 지역이 있어요. 부세토 옆에 조그만한 동네거든요. 거기에 대규모 농지를 소유하면서 직접 농업 경영과 지역 사회 문제에 관여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많은 농부들이 일을 할 수 있게 만들어주고 또 수익을 창출시켜 주었고요. 일자리 창출이군요. 맞습니다. 네. 그리고 정치에도 참여해서 1861년 이탈리아 왕국 최초의 한마디로 국회의원에 선출이 되셨어요. 네. 그리고 이후에는 상원 의원으로도 임명이 되고 정치 활동 자체는 이제 지속적인 열정을 보인 어떤 전문 정치인이라고 보기는 힘들지만 특히 이 산타아가타라는 지역 사회에서는 이 베르디의
그 공로가 진짜 대단했다고 해요. 그래서 정말 많은 시민들이 베르디를 아버지처럼 여겼다는 기록도 있거든요. 그리고 자신이 이제 축적한 부를 자신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사회에도 복지에 이렇게 사용하려고 했고, 특히 밀라노에는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실 수도 있어요. 특히 유럽 여행 가시는 분들은 꼭 들려보셨으면 좋겠는데 까사 베르디라는 곳이 있습니다. 베르디의 집이라는 곳인데요. 자신이 축적한 이 재산을 돌아보니까 나의 동료 예술가들은 이 재테크를 잘 하지 못한 경우가 있더라. 그래서 그들이 노후를 편안하게 보낼 수 있는 실버타운을 직접 건설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많은 예술가들이 살고 있고 동양인 이제 학생들도 그곳에서 거주하면서 굉장히 적은 금액으로 유학을 하고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베르디의 예술가의 집인 거죠. 맞습니다. 그래서 그곳에 가면 베르디의 무덤도 있고 그 방마다 막 피아노도 있고, 그래서 은퇴한 예술가들이 노래 연습하고 또 어린 학생들을 레슨하는 모습을 볼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그 당시에 베르디가 이걸 어떻게 펀딩했냐면 자기 돈뿐만이 아니라 지휘자 토스카니니 그리고 피아니스트 호르비츠까지 참여하게 만들어서 정말 거대한 실버타운을 조성했죠. 아, 대단합니다. 오페라 인사이드, 오늘은 오페라 코치 정태환과 베르디 리골레토 그 두 번째 시간을 함께하고 있습니다. 나누고 싶은 이야기 있으시면 문자샵 1045로 보내주세요.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는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됩니다. EBS 라디오풀 반디로는 무료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이막에서 질다는 공작에 의해 버림받고 큰 상처를 받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공작을 사랑하는데요. 리골레토는 딸에게 공작의 실체를 보여주기로 마음먹죠. 네, 살인 청부업자 스파라푸칠리를 여러분들이 기억하실 텐데요. 그는 여관으로 이제 사람들을 유인해서 물건을 빼앗고 또 죽이고 시신을 유기하는 끔찍한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여동생 마달레나라는 사람이 사람들을 유혹해오고 그 방심한 틈을 타서 이런 일들을 저지르는 겁니다. 그래서 리골레토는 그런 스파라푸칠레에게 이를 의뢰를 한 거죠. 공작이 얼마나 쉽게 다른 여자들을 유혹한 사람인지 질다에게 그 실체를 보여주고 난 다음에 공작을 없애버리기로 한 겁니다. 이 장면에서 그 유명한 공작의 아리아가 나오지 않습니까? 네, 아직 가장 유명한 노래를 여러분들께 들려드리지 않았습니다. 공작이 스파라푸칠레 여관으로 들어와서 마달레나를 유혹하면서 부르는 노래인데요. 질다에게 사랑을 맹세했던 사람이 불과 얼마 지나지 않아서 다른 여인을 유혹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그래서 이런 노래거든요. 여자는 바람에 날리는 깃털처럼 변덕스럽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공작이 결국에 하는 말은 여자들은 말과 행동이 너무 쉽게 바뀌고 또 여자를 믿고 마음을 맡기는 남자는 불행한 거야 하면서 정말 이 여성과의 사랑을 가볍게 여기는 그런 전형적인 노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실상 공작의 자기 소개 노래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자, 베르디 오페라 리골레토 중에서 가장 유명한 아리아 가운데 하나입니다. 만토바 공작의 아리아, 라돈나 이모빌레, 여자의 마음. 테너 루치아노 파브로티, 제임스 레바인이 지휘하는 메트로폴리탄 오페라 오케스트라 연주입니다. 베르디의 리골레토 3막 중 만토바 공작의 아리아, 라돈나 이모빌레, 여자의 마음, 테너 루치아노 파브로티, 제임스 레바인이 지휘하는 메트로폴리탄 오페라 오케스트라 연주로 들으셨습니다. 이 리골레토를 모르시는 분은 계셔도 이 아리아는 모르시는 분이 없을 정도로 유명하죠. 그렇죠. 전자제품 사러 가야 하는 그런 아리아로 한때 유명했었죠. 하지만 이 아리아가 테너에게로 쉬운 아리아는 또 아닙니다. 안 쉬워요. 네. 이게 불과 한 2분 정도의 러닝 타임인데 정말 어려운 아리아입니다. 테너들이 스트레스 많이 받죠. 그렇죠. 자, 원작자 빅토르 유고가 자신의 희곡이 오페라 되는 걸 탐탁치 않게 여겼다라는 이야기도 있죠. 사실 허락도 없이 오페라화가 됐다고 하더라고요. 그 지금처럼 저작권 의식이 확고하지 않았던 때입니다. 그러다가 이 오페라가 큰 성공을 거두고 프랑스로 역수입돼서 공연된다는 소식을 들은 이 빅토르 위고가 공연 금지 가처분 신청까지 이제 냈다고 합니다. 네. 그런데 우여곡절 끝에 프랑스에서 초연을 하게 되고 베르디가 빅토르 위고에게 초대장을 보냈다고 합니다. 빅토르 유고가 어떤 반응을 보였을지도 좀 궁금한데요. 이게 작가 입장에서는 정말 어떤 마음으로는
정말 자기 가슴을 도려내는 행위가 아닐까 싶어요. 그래서 관람을 했는데 이 오페라를 보면서 인정을 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산막의 사중창을 보면서 가장 놀랐다고 해요. 이게 희곡으로 쓰여져 있고 연극으로 만약에 이 작품이 올려졌을 때를 여러분 상상해 보시면 네 명의 인물이 동시에 이제 대사를 하고 있다 그러면 이게 소음이 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오페라에서는 이중창도 있고 삼중창도 있고 막 육중창, 칠중창까지 있잖아요. 이 선율을 각자 다르게 부여함으로 인해서 각자 다른 말을 하고 있는데 이게 소음으로 느껴지지 않는 어떤 마법 같은 순간을 만들어내거든요. 그래서 이 빅토르 위고가 이것이 음악의 힘이자 오페라만이 할 수 있는 일이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었다고 하네요. 저는 이제 예전 기억이 나는데 이태리에서 네. 제가 이제 맨 처음 가서 이 노래 불렀을 때 네. 아주 너무 재밌는 얘기를 들었어요. 왜냐하면 그래 말씀하신 것처럼 뭔가 아름답게 그래서 사중창이니까 보이려고 노력을 하는데 네. 그때 당시 이탈리아 선생님이 이건 누가 불러도 시끄러운 노래다. 저한테 조심스럽게 부르지 말아라. 음악대로 표현하지 말고 이거는 그냥 시끄러운 노래니까 그냥 그렇게 시끄럽게 불러라.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 그 안에서 조금 완급 조절을 하려고 해요. 이게 성악적 입장에서는 맞아요. 이게 네. 대사고 각자의 감정을 얘기하는 거니까 충돌이 일어나는 것도 베르디는 당연히 예상을 했을 거거든요. 근데 저는 약간 이 기하학적인 마음으로 마치 이제 악기 실내악을 조절하듯이 현악 사중주 조절하듯이 조금의 컨트롤을 하려고 하는데 성악가들은 별로 안 좋아하죠. 예, 또 이 조금 깊이 여러분 속 이야기를 들려드렸습니다. 자,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빅토르 위고가 탐복할 수밖에 없었던 노래 뭐가 있죠? 네, 공작이 마달레나를 유혹하는 장면을 질다는 아버지와 함께 숨어서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두 팀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네네네. 안에서는 공작과 마달레나가 막 유혹하고 유혹당하는 장면을 보고 계시고, 예. 그 다음에 그러니까 벽을 두고 또는 뭐 약간의 거리를 두고 질다와 아버지가 그것을 바라보고 있는 거죠. 그 눈앞에서 자신이 사랑하는 남자가 다른 여자를 유혹하는 모습을 바라본다니 이 질다가 굉장히 고통스러운 상황이고요. 리골레토는 또 그것을 보여줍니다. 굳이. 그래서 현실을 직시하게 만드는데 이 베르디가 의도하는 것이 이런 장면이죠. 그런데 베르디가 여기서 아주 잔인한 역설을 하나 만듭니다. 리골레토는 자신의 딸 질다가 공작을 미워하기를 바라고 있잖아요. 그런데 질다는 여전히 공작을 사랑하는 겁니다.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생각해 보면. 그래서 이 다음 장면에서 네 사람의 감정이 완전히 갈라진 사중창이 등장합니다. 그래서 핵심적인 대사는 공작은 마달레나를 향해서 나는 당신을 사랑합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마달레나는 이 남자 진짜 바람둥이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질다는 저 사람이 나를 배신했구나 하고 리골레토는 이제 저 남자의 본 모습을 알겠지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네 사람이 같은 장면, 관객에게는 같은 이 박스 안에 있지만 완전히 다른 감정을 가지고 노래하고 있죠. 공연 금지, 가처분 신청까지 한 빅토르 위고가 이 연극적인 장면에서도 반했고 이 사중창 안에서의 또 노래 네, 아리아 선율에서도 반한 거죠. 네. 예, 사중창 지금 바로 들려드리겠습니다. 온디 세벤 람멘토미 벨라 필리아 델라모레 언젠가 너를 만난 것 같다. 사랑스러운 아가씨여. 테너로 루치아노 파보로티, 소프라노 셰리 슈투더, 바리톤 블라드미르 체르노프, 메조 소프라노 데니스 그레이브스, 제임스 레바인이 지휘하는 메트로폴리탄 오페라 오케스트라 연주입니다. 온디 세벤 람멘토미 벨라 필리아 델라모레 언젠가 너를 만난 것 같다. 사랑스러운 아가씨여. 테너 루치아노 파보로티, 소프라노 셰리 슈투더, 바리톤 블라드미르 체르노프, 메조 소프라노 데니스 그레이브스, 제임스 레바인이 지휘하는 메트로폴리탄 오페라 오케스트라 연주로 감상하셨습니다. 김혜영님, 안돼! 바람둥이 전전전 남친 떠올라서 단전에서부터 잊고 있던 분노가 올라오네요. 진일다 불쌍해요. 순간 멈춰버렸어요. 네. 전전전 남친분이 떠오르셨군요. 맞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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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만큼 이제 그 파바로티가 표현을 잘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너무 잘하셨어요. 예, 파바로티가. 떠오를 만큼 좀 당황했습니다 저희가. 6184님 20년 전 세종문화회관에서 본 조수미 씨 주연의 리골레토가 오페라를 처음 본 경험이었는데
조수미 씨 성량의 팬이 되었고 앵콜에 답해주시는 출연자분들의 열정에 정말 오페라의 매력, 문화 충격을 잊지 못합니다. 와, 20년 전 조수미 선생님의 질다. 이 질다로 또 세계적인 반열에 오르셨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그렇죠. 이 밤의 여왕의 그렇죠. 역할과 이 질다 이 두 맞아요. 역할이 아주 조수민 선생님한테 중요한 타이틀롤이었습니다. 6184님 그 현장에 계셨군요. 자,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리골레토는 살인 청법자 스파라푸칠레에게 돈을 주고 공작을 죽이게 합니다. 그렇게 리골레토는 공작의 시체라고 생각되는 자루를 넘겨받게 되죠. 네, 하지만 우리가 기대하는 것과 상황은 다르게 흘러갑니다. 질다는 공작을 살리기 위해서 남장을 하고 여관에 들어갔던 것입니다. 이 스파라푸칠레는 질다를 공작으로 착각해서 죽이게 되고요. 리골레토는 이제 복수가 끝났다고 생각하고 시체가 있는 자루를 강물에 버리려는 순간 멀리서 공작의 목소리가 들립니다. 바로 조금 전까지 들었던 그 노래 라돈나의 모빌레 이 노래가 들리는데요. 네. 리골레토는 순간 얼어붙죠. 그렇다면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자루에 들어있는 사람은 누구란 말인가? 자루를 열어보니까 그 안에 딸 질다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까 전에 들으셨던 공작의 라돈나의 모빌레는 바람둥이의 가벼운 성격을 드러내는 노래였다면 마지막에 들려오는 이 노래는 딸을 잃었다는 사실을 깨닫게 해주는 신호죠. 그래서 이 아리아가 오페라 역사에서 손꼽히는 극적인 아이러니로 평가되는 것 같아요. 리골레토의 마지막 장면인데요. 죽어가는 질다가 아버지에게 마지막 말을 내뱉죠. 네, 제가 아버지를 속였어요라고 이야기합니다. 질다는 아버지가 공작을 죽이려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자신이 공작을 대신해서 죽는 것을 선택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지막에 아버지께 용서를 구하고 있는 거고요. 리골레토는 딸을 잃고 나서 자신에게 내려졌던 저주가 결국 현실이 되었음을 깨닫습니다. 너무나도 안타까운 결말입니다. 끝으로 내용 정리 좀 해주시죠. 네, 이 리골레토의 보호 실패는 사랑의 부족에서 발생하는 것이 아닌 것 같아요. 오히려 너무 사랑했지만 사랑하는 사람을 보호하는 올바른 방법을 알지 못했던 아버지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 질다가 죽은 것, 이것은 리골레토에게 단순히 자녀가 죽임을 당했다라는 것에 그치지 않고 자신이 완전히 통제할 수 있다고 믿었던 그 부권적인 보호의 실패를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이 리골레토는 우리 부성애의 찬가가 아니라 오히려 이 부성애의 실패와 한계를 다룬 작품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마음이 굉장히 무거워지죠. 태양 스님 말씀을 들으니까 아버지들께서 많이 오페라를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많은 부모님들도 보시고 네. 또 자녀들도 예. 함께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자녀분들도 많이 보시고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페라 코치 정태환과 함께 2주간 걸쳐 베르디의 오페라 리골레토 소개해드렸습니다. 피날레 곡은 잠시 후에 들려드릴게요. 한 주 동안 건강하시고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네, 여러분 감사합니다. 오늘도 감사합니다.